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요즘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 다들 백신을 맞으셨나요? 저도 9월 말에 백신 접종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 6, 7월만 하더라도 여행업계는 2021년 하반기에는 모두 백신 접종을 해서 10월 이전에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10월 이후에는 해외여행 수요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 시작점이 아마 추석 연휴 기간으로도 봤는데, 하지만 이제 백신이 미뤄지고 7월부터 델타 변이 4차 유행 속에 해외여행 분위기가 다시 끝도 없는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진짜 지금까지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모았던 여행사, 항공사, 여행업계 분들이 좀 다시 또 길고 원치 않는 휴식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저도 코로나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올해 초인가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작년 12월 초에 4,3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방송에서도 호언장담을 하길래, 사실 빨리 맞는 건 기대를 안 하지만 어쨌든 확보를 했으면 이래저래 하더라도 백신을 모두 접종을 하고 이후 단계로 넘어가서 추석 때는 잘 되지는 않더라도 뭔가 어떤 여행의 시작점이 생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백신이 계속 미뤄지고 신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 2021년도 포기죠. 2022년 여름 성수기 예약을 하는 한 5월쯤은 돼야 코로나가 없는 기존처럼 천천히 좀 일상도 회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행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 작년도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중소 여행사뿐만 아니라 상장 여행사들까지 보리고개가 길어지니까 구조조정에 자산 매각까지 현금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장 여행사들도 코로나로 입은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있죠. 하나투어도 2021년 상반기 매출이 158억 5,125만 원으로 작년 상반기랑 비교를 해도 83%가 합감을 했고, 모두투어도 하나투어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88%가 감소하였으며, 하나투어는 862억 6,700만 원의 손실을, 모두투어는 97억 6,4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름 부캐가 있는 여행사들은 좀 순위가 올라갔는데요. LG계열 여행사인 레드캡투어는 88억 1,037만 원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윤 해외 파트 여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길이 막히니까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 렌터카 수요가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합 수익성이 좀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가로 롯데관광개발의 어떤 선방도 돋보였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최근 주력 사업을 여행에서 호텔 카지노로 좀 사업 구조를 개선 중인데,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367억 3,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7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행사뿐만 아니라 항공사들도 코로나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률 70%의 달성 시기를 10월로 우선은 못 박은 만큼 항공사들도 이거에 맞게 좀 계획을 짜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11월부터 인천 하와이 노선을 주 3회로 운항을 재개하며 내년 1월부터는 주 5회로 운항 편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신혼여행과 어떤 휴양지, 인기여행지인 하와이에 대한 수요도 국민 대부분이 2차 접종이 끝나면 여행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다만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서 이게 소부가 운항을 허가를 할지는 변수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7.5% 감소를 했지만 생각보다 좀 선방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 중인 이유가,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좀 매출이 감소되었지만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화물 부분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진에어, 티웨이, 대전공 등 LCC 항공사들의 경우 국내선에 집중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좀 선방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제선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이나 할인은 시행자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실 여행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이대가 25세에서 한 49세 이 정도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제일 나중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도 우리가 여행업을 회복하는 것을 체감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나마 좀 허니문 여행사들이 조금씩 영업을 이어가고 있죠. 괌, 하와이, 몰디브, 칸쿤 등 대부분 사람이 적어서 좀 지역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끝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휴양지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백신을 접종할 때쯤에는 싱가포르, 홍콩, 몰디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와 하와이, 모리셔스, 괌, 사이판 등의 어떤 휴양지까지 가능해져서 어느 정도 좀 여행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을까. 다른 자영업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진짜 2년 동안 거의 영업 정지를 당해서 너무 힘들고, 아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는 여행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델타 변이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현재 4차 유행까지 동력을 잃은 여행업이지만, 정말 이제는 조금만 더 버티면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집단 면역 형성 시기에 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프리미어리그 보니까 축구를 보는 관람객들이 노마스크로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나오던데, 2년 만에 이걸 봐서 그런지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익숙한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일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